네, 김이사. 왜? 광주 민주화 운동 네. 생각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면 참 생각 많이 했죠. 예, 뭐 여러모로 이걸로 통해 가지고 마음 아픈 사연들도 굉장히 많고. 네, 예, 요즘에 또 그 전두환의 그 손자가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내려간 다음에 좀 진심 어린 또 이제 사과를 해가지고 네. 또 뉴스에서 헤드라인이 한참 됐었죠. 지금 어떻게 네. 되고 있죠? 그 친구 같은 경우. 몰라요. 나도 그거 네. 알고 싶네. 그것이 알고 싶다. Where is this guy? 또 일부 진영에서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마약을 복용한 것 같고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마약을 복용한 의혹? 그러니까 마약 걔는 생방송에서 복용한- 라방에서 예, 라이브 그러니까, 방송 예, 자체에서 그래서 논란이 된 거죠. 이 마약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경찰이 아니라 이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도우는 것까지 이제 그 생중계가 된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예. 아무튼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죠. 예. 예.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군사 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 그리고 민주 정치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벌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그때 뭐 군사 정권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가지고 전두환. 쿠데타였죠. 이제 그죠, 쿠데타였죠. 예, 쿠데타였죠. 전두환이 예, 이제 그 맞습니다. 대통령이 된 환경. 예. 그렇죠. 지금 5월은 아니지만 9월이죠. 9월이지만 지금 5.18 민주화 운동 세계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광주 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김보름 교사님 그리고 김하은 첨단고등학교의 김하은 양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먼 길을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입국하셨어요, 미국으로? 저희가 금요일에 입국을 했어요. 안 지난 피곤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시차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그 1일 금요일에 이제 오셨고 14일까지 일정이신 거죠? 네. 예. 근데 어떻게 왜 5월에 오시지 왜 9월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5.18을 홍보하러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지연이 되어서 네. 5월에 왔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 9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새롭게 추진한 이벤트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되었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도 5.18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 시도 등은 있었는데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학생들과 함께 세계에 알리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5.18이 벌써 43주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푸른새라고 5.18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홍보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홍보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첫 국제교류를 시작했고 그 첫 국제교류 장소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LA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셨다면서요? 네네. 샌프란시스코에는 다른 일정 없으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저희가 5.18을 알리기 위한 그 플래시몹 이런 플래시몹. 활동을 플래시몹.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LA가 저희의 이제 가장 메인. 주된 목표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또 미국 진보의 메카. 진보의 운동의 메카. 메카. 진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버클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진보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는 곳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가 있겠고 또 스탠포드도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네.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스탠포드 대학도 약간 그렇게 알려져 있나요? 스탠퍼드 그쪽은 진보의 다 메카? 북가주 쪽은 다 이제 진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학생이 그 스탠포드를 구경했다고 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죠. 학교. 확실히 한국과는 다른 외관이 있다 보니까 네. 더 크게 건물들 자체 다 스케일이 완전 다르니까 네. 진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 네, 맞아요. 일단 스케일도 크고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여러 그 문화가 많이 접해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이제 아키텍처 문화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유러피안 같기도 하고 되게 맞아요. 아름답더라고요. 네. 혹시 스탠퍼드로
좀 입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당연히 생겼죠. 미국에 오고 싶어요 다시? 맞습니다. 미국에 다시 또 오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학생들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졌다고 좀 많이 느끼는데 한국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나라가 네, 물론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대다수 제가 아는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미국 하면은 할리우드 거리 막 약간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 이러면서 나도 가고 싶다 약간 이런 환상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인가요? 미국에 네, 온 건? 저도 처음이고. 미국 온 거 처음이에요? 그 네, 그리고- 교사님은 네. 처음이신가요? 저도 미국은 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미국에 안 오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인터넷 시대다 해가지고 마치 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오면은 되게 문화 충격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문화 충격 받은 게 뭐 하나 뽑을 수 일단은 있다면 문화 충격이라는 거는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약간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시설이나 이런 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별반 다른 게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한국도 이 정도 발전을 했구나라고 크게 오히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저는- 발전돼 네. 돼 있구나. 저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뭐 97년도까지 있다가 이제 97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2017년도까지 있었어요. 네. 제가 미국을 떠났을 때는 정말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시설이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7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의 서울의 그 growth 그 성장을 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느끼고 여기는 이렇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다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서비스 업체서부터 서비스 문화서부터 모든 것들이 한국이 더 많이 발달됐다는 그런 마음이 그게 들 몇 정도로 년도였지? 네. 간 게? 한국에 간 게? 97년도 그때만 해도 미국이 앞섰다. 그렇지. 근데 이제 2017년에는 한국이 그때 전세 뉴코아 백화점 가봤어요. 97년도에. 육화 백화점 뭐 저희 집 난 근처여가지고 세상에 뭐 이게 뭔지만 근데 막 백화점도 그냥 그저 그럴 때였고 다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그때 내가 압구정동 이렇게 다닐 때 양변기가 없는 데가 많았었어요. 아, 당시에는. 97년도에. 당시에?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하잖아, 지금. 네. 맨날 스쿼티 파리. 스쿼티 파리가 뭔지 지금은 아세요? 한국은 비대가 많지 않나? 네. 여기저기 곳곳에? 비대도 있어 온 사방에. 네. 오. It's just awesome. 미국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준 도시국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준 도시국가라서 이렇게 발전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빨리 그러니까 발전한 것 같아요. 한국은. 네. 그리고 굉장히. 한쪽으로만 시설 아니라 너무나 이게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문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문화에 영향이 오고 또 네. 미국 문화도 어느 정도 영향이 오고 이래가지고 은근히 그 짬뽕 문화가 있어 한국에서. 네. 그래서 맞아요. 서비스업하고 뭐 모든 업에서 보면은 진짜 야 음식서부터 야 우리 거의 미슐랭 거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솔직히 그래? 여기 식당도 그냥 왜 아니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노숙자들 많이 못 봤나요? 거기 마약 중독 굉장히 많이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못 지금 봤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좀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약 해가지고 뭐 펜타닐하고 메스 복용한 네, 사람들 많은데 다운타운 안 한국에서 가보셨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다운타운 가셨나요? 아까 방금 봤는데 저 사진으로 또 찍게 됐는데 아, 네. 지금까지 현재 보면 한 3명 정도밖에 3명 못 정도밖에 본 못 것 같아요. 봤구나. 네. LA는요? LA 와가지고 많이 보이지 않나요? LA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LA는 좀 이렇게 특정 우리한테만 지역에 몰려 보이나 있어요. 봐. 아니 그게 우리한테만 우리가 보이나 아니까. 네, 그래. 아직 그래. 마약이 우리가. 한국에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예? 그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근데 한국에서 그 마약 여기 한번 얘기하니까 저기 한국에서 가보세요. 스키드로. 스키드로 어딘지 아시죠? 스키드로 다운타운 네. LA에서 그 스키드로 있거든요. 노숙자촌. 한번 가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LA의 현 주소구나.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서울에 처음 놀러 온 사람인데 야 거기 서울역 뒤에 가면 노숙자촌이 있다고 거기 가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아니, 그런 문화 충격도 좀 받아야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웨스트 LA 같은 곳은 굉장히 이제 잘 살지만 네. 이렇게 그 그늘진 면도 볼 필요가 있는 것 웨스트 같아요. LA, 웨스트 할리우드는 또 이제 또 재미있는 문화가 또 많아요. 또 이렇게 색다른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나? 뭐 LGBT? 그 이제 성별로도 굉장히 그 다양하고. 지금 네. 미국의 그 트랜스젠더 어젠다가 굉장히 세게 불어닥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성전환. 성전환 자녀들의 네네네. 성전환 이슈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 이슈에 있어서 미국하고 한국 간에 굉장히 이게 간극이 큰 것 같아. 그 네. 광주는 어때요? 광주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이 LGBTQ? 많이 보이나요? LGBTQ에 뭐 LGBTQ 그러면 알죠 뭔지는? 아 모르잖아. 다양한- 성전환, 레즈비언, 게이, 네.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네. 양성애자.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옹호해진 게 그
이제 트랜스젠더의 프로그램도 TV에서 나오고 있어서 오. TV에 네, 그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제가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왜 보지 하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 입장이 바뀌니까 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도 애들도 이제는 막 그런 약간 안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좀 더 더 열린 이렇게 마음으로. 그 네. 열린 마음으로 네, 맞아요.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군요. 네, 음. 막 인스타그램이나 TV에서도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냥 애들은 나 그 사람 알아 막 이러면서 다 이제 약간 이해하는 약간 음.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것 아. 같아요. 난 서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사투리가 조금 섞여서 나오는 거 아, 같아요. 처음부터 네. 들었는데 되게 반가웠어. 교사님도 마찬가지. 네. 그 구수한 그 광주 사투리가 반가워요. 억양을 되게. 숨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유 갓김치가 먹고 싶다 갑자기.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이게 딱 되게 더 정겹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먼 길을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일정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앞으로 뭐 샌프란시스코도 좀 구경을 하셨고 거기서도 짧게 플래시몹을 했었고 이 플래시몹을 혹시 그 인터넷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서 볼 수 있나요? 아직은 보실 수가 없고요. 네. 저희가 미국 일정 동안 각 장소마다 플래시몹을 촬영한 다음에 네네. 그거를 영상으로 하나 편집해서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은 완성도 높은 네.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A에서 오늘은 여기 이제 문화 충격 라디오 코리아에 대해서 아시죠? 라디오 코리아가 그 대한민국에서 89년도서부터 뭐 개국을 한 그 프리미어 그 우리 교민들을 위한 라디오 스테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92년 폭동서부터 뭐 지진 그 노스리지에 있었던 그 지진 그 모든 거를 중계를 해가지고 중계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 한국어를 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이렇게 그렇죠. 꾸준히 네. 해온 그런 네. 스테이션이에요. 환영합니다. 네. 월드컵 감사합니다. 대회 때 항상 이렇게 앞에서 그렇죠. 잔디광장에서 이제 맞아요. 열광하고. 한국 그 2002년 월드컵 때 음. 지나가지고 2006년 때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2006년 네. 때부터 이제 작년엔 못했고 네 작년에 못했죠. 내가 제이미슨 막아- 때문에. 네. 택시를 타고 제이미슨 왔는데 때문에 못했다. 제이미슨. 네. 거물주의 반전. 제이미슨. 음. 제이미슨 한잔 하실래요? 한 그래서 뚝배기 하실래요? 아니요. 그 할리 아저씨 생각나서 할리 형 우리 할리 형이 광주에서 학원을 아 하시잖아요. 그렇구나. 예. 인터내셔널 좀 학교를 하세요. 친했잖아요. 친하죠. 지금도 예, 친해요. 지금도 친해요. 네, 예.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도 저기 마약 내 말이 진짜 그분들 이거 온 사방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그 마약 실태를 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요새 클럽에 좀 가면은 복용하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한국에서. 클럽에 가면은 그 롤스로이스 건달 롤스로이스 깡패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깡패. 예.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타가지고 그 사람 네 사람 사람들을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친구도 뭐 피 검사를 했는데 뭐 켄타민? 켄타민? 케타민. 스페셜 K라고 예, 하는데 예. 그게 cat tranquilizer래요. 그게 고양이 이거 아, 고양이 마취제. 마취제. 예. 이런 거를 하고 다녔어. 그래서 7종 마약이 발견됐대요, 또. 어머, 야. 예. 그래서 근데 타인종들 앞에서도 이 운동을 플래시몹 운동을 하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럼 지금 혹시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 계획이 됐는지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정확히 바쁜 지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에서 예. 대학 안에서 한번 했었고 그럼 그 대학생들이 봤겠네요. 그래서 네. 궁금했겠네요. 어, 이거 잘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5.18 세계화 일단은 저기 민주화 운동이 뭔지. 맞아요. 일단 저는 또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오. 알았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 어이, 저희 진경- 감독님도 진경 그 PD 빨리 같이 중국어 잠시 좀 대화 좀 나누시죠. 한번 우리 진경님 중국어로 한번 한번 한마디만 물어봐요. 해주세요. 扫视少可以并水 와, 페이창, 飞超진짜 飞超가 뭐예요? 페이창, 와, 완전 아주 아주 좋다. 아, 그 중국어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 일단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본어랑 중국어랑 프로그래밍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중국에 관심도 많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게 돼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또 중국인 분께서 저한테 이게 뭐냐를 영어로 물어보셔서 제가 이분이 약간 중국 분이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막 5.18 기념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중국어로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그냥 저는 막 어디서 오든 나라가 어디냐 막 일단은 먼저 인사 그러니까 중국 분이세요라고 물어봐야 돼가지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그냥 일단 먼저 처음에 Chinese 이러니까 yes 이러니까 제가 저는 막 한이에요라고 워시 찐한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저도 막 중국어를 많이 배운 건 아니어서 영어랑 약간 섞어가면서 조금 말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외국인한테 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책자도 준비해 오신 것 같던데 그죠? 영어로 된 거 5.18 민주화 네, 운동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Democratic Uprising이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네, 맞아요. 518 네. Democratic Uprising. 네, 그 책자를 준비해 와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보시는 동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드리기도 하고 예.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한번 하고 어제 UCLA 대학에서도 UCLA? 네 거기서도 했었고 이제는 USC를 하셔야죠. UCLA도 캠퍼스 예쁘죠? UCLA의 큰 라이벌이 USC예요. 이제 USC에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UCLA만 들리면 기분 나빠할 텐데 아, SC가. 그런가요? SC. 섭섭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코리안 프라자 거기 예. 안에서도 한번 하고 코리아타운 플라자. 네. 그다음에 그 한민 마켓 앞에서도 한번 플래시몹을 한남마켓? 한남마켓 한남마켓 앞에서도 플래시몹을 하셨어요. 네, 공연을 디즈니랜드 했습니다. 앞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디즈니랜드 그냥 디즈니랜드 표 사가지고 네. 거의 미키마우스 거기 앞에서 그냥 딱 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난 것 그게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그 디즈니랜드. 맞아요. 디즈니랜드는 이제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내일 유니버셜 유니버셜 나이스. 이틀 뒤에 유니버셜 거기서도 플래시몹 스튜디오를 하실 생각이세요?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목표는 가는 곳곳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넓은 장소만 있다면 공연도 하고 5.18도 알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할리우드도 가고 그다음에 모레는 유니버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샌디에고로 넘어가요. 샌디에고에 가서도 저희가 공연을 볼 수 있으면 보이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플래시몹 영상은 저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다 만든 거.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네.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그러니까요. 내일은 연김 연방 하원의원하고 미팅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건 만날 아니, 예정입니까? 그거는 이게 써 있는데 저희가 일정에는 일정에 써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의원님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내일은 대신 DC에 가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 영사가 만나야 되는데 이런 미팅은 중요한 미팅은 가서 이제 또 저희의 활동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총영사관하고. 네. 근데 그 연김 연방하원의원, 예를 들면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은 접촉 안 했나요? 여기 2명 있는 거 아시죠? 남가주에 한인 의원이. 그거는 한인 제가 의원이 잘 총 몰랐어요. 연락을 네. 해주시죠. 총 4명이에요. 네. 연락을 해주죠. 뭐 네, 전화는 사회자님이 해보고 이제 네. 연락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다음에 올 이러한 프로그램 팀들은 네. 다양한 분을 보다 만나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 라디오 코리아 앞에 스퀘어는 여기 아주 큰 공간이 있어요. 앞에 네. 혹시 그냥 하시고 싶으면은 편하신 대로. 그럼 플래시몹 할 때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몇 명이 하나요, 아침에? 몇 명이 몇 분간? 저희가 총 20명의 학생들이 20명.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연을 왜 하게 됐는지 간단한 안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K-팝 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노래요? 네. 뉴진스. 아쉽게도 아니에요? 누구? 뉴진스 아니에요? 좀 더 핫한 분 좀 기억 안 핫한 나세요? 분? 더 핫한. 뉴진스 뭐 아니 최근에 있는데 50-50? 아니요. 좀 더 많이 알려진 빌보드에서 BTS? 예 맞아요. BTS. BTS의 어떤 봄날? BTS의 아니요. 약간 좀 BTS 얘기하지 마. 원인사.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그만해. 그냥 여기까지. BTS 여기까지. BTS 얘기할 때마다 악플 달려. BTS 얘기할 때마다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BTS 하지 마. 저는 아미가 BTS 얘기하지 마. 무섭습니다. 안 할게 안 할게. 아미가 무서워요. 아니 BTS 얘기할 때마다 아니 한 번만 해줘. 재밌어. 아니 그 BTS의 전국 노래 있잖아요. 세븐 7주 연속 1위 했대. 오. 깜짝 놀랐어. 와. 예. 저기 지민 노래와 달리 지민은 지금 다른 기록을 세웠잖아요. 지민 얘기 안 할게. 벌써 했잖아. 그 BTS 되게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네, BTS 저도 어떤 한때 노래? 아미였었어가지고. 한때. 네. 왜 이제는 아미? 떠났구나. 우리 딸도 한때 딸도 아미였는데. 한때 아미였잖아. 한때 아미였는데 뭐 이제 팬데믹 끝나니까 버리더라고. 아, 어머 악플. 아니, 많이-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just kidding. 진짜 많이 떠난 것 같아 솔직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도 안 떠나. 하지마. 우리 아미는 영원하리. 아니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다시 그 결합하면은 네, 맞아요. 합체하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때는 아미가 또 이제 너는 누구니가 되지. 그런가요? 나 또 그 앞을 얘기를 달린다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 이게 군대 앞으로 지금 갔다 막 달리는 오면 소리가 들리네요. 인기가 아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 아예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서 빅뱅 군대에서 나와서 재결합해가지고 안 됐어. 맞아. 터니원 인기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졌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건 맞는 컴백하려고 얘기야. 그러는데 뭐가 되냐? It doesn't matter how big you are. 지금 그때 얼만큼 큰지가 상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세대가 달라질 뿐이야. 아니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2년이 주나요? 한꺼번에 K-팝에서? 2년에 갔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 2년 누구 그치, 다녀왔다가 묶여, 2년 또 누구 묶음으로. 다녀 2년 또 누구 다녔다가 지금 그렇게 몇- 하면 6, 7년이 되는데 네. 지금 몇 명 남았어요? 군대 대기자가. 저기 제이홉 아직 안 갔죠? 이때. 제이홉 갔어요. 제이홉 갔나요? 네. 이거 교사님 바로 하시네. 그럼 누구죠? 몇 명 안 갔어 거기. 우리 두 명. 그만 얘기해야 돼. 저기 RM은 RM 갔다 왔어요? RM 아직 안 들어갔어요. RM은 나이가 제일 많지 않나? 근데 어떻게 안 갔다 오지? 진이 제일 많아요. 아, 진이 제일 많아. 네. 근데 제가 아직 말 못한 게 있어요. 예, 죄송해요. 어. 소리. 일단 마이크 드롭이랑 마이크 나투 드랍. 네. 아이, BTS 내가 입문한 노래가 마이크 드랍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나투데이라고. 댄스가 되게 격렬한데. 네 맞아요. 일단은 이목을 확실히 끌어야 되는 게 뭘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예. 또 이게 소수의 친구들이 이건 하는 거여서 그 친구들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주제 곡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그 타인종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네. 우르르 아, 그 네.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네 그죠? 맞아요. 확실히 K-팝 인기가 많으니까. 그 도입 부분이 막 빠바방 이러니까 다들 저 무슨 소리지 하고 다 보는 것 같아요. 그 20명이 다 같이 추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소수의 몇 명 인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네, 7명이 일곱 명. BTS 춤을 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님을 위한 행진곡이란 아. 노래를 20명의 친구들이 플래시몹의 예. 형태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타인종들 사이에서 네. 미국에서도. 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5.18 그 민주화 운동은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이걸 통해서 맞아요. 많이 이제 한국의 역사도 좀 알 수 있게 음. 근대사 네.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이런 격동의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막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나요? 아니면은 BTS만 보고 딱 가는 거 아니겠죠? 네. 딱 그 춤만 아니에요. 보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분만 해도 한 3-4분 계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다들 노래 끝나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끝나고 나서 다 사진 찍고 가시더니 이게 뭐예요? What's that? 약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거 저희 티셔츠 보시다시피 이거 5.18 광주 광역시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뭐냐 이러면은 이게 사태가 아닌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정정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그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 비디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글로 아니면 또 이제 말로 이렇게 동영상. 뭐 풀어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희가 동영상 같은 거를 보여줄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 예. 플래시몹을 본 다음에 보여드린 다음에 말로 설명을 하거나 저희가 준비한 그 안내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예. 현재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사실 저희가 5.18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 부스 같은 것도 만들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런 사정이 이렇게 허락을 한다면 좀 더 뭐 다양한 방법으로 5.18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뭐 한류 좋아하니까 네. 네.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뭐 근데 그것도 그냥 영화 봐라 하고 택시 영화 맞아요. 뭐 5번 봤어요. 너무 저도 재밌게 택시. 택시 굉장히 운전기사라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송강호 주연. 송강호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네. 봤어요. 예. 감동적인 그런 영화죠. 또 네. 뜻이 깊고 메시지가 확실하고. 네. 네. 그래서 뭐 군사 정권의 연속을 이제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민주화 운동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의미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조금씩 쌓아왔지만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퇴보해 버리고 네. 독재자가 나타날 위험성도 항상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게 어려운 게 민주주의여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려면 결국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교사의 입장으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온
이유예요.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5.18의 정신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같이 데리고 온 친구들을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런 그 awareness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공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자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알리고 싶다. 또 아니면 역사에 있었던 일을 알고 싶다. 이런 거겠죠? 5.18이 라는 군부 독재에 저항을 해서 시민들이 이뤄낸 가치들 그런 가치들 정신이라고 하죠. 5.18의 정신을 일단 알려주고 싶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도 사실 수많은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 용기 이런 것도 같이 주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나온 건가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아니면 그 전에도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었나요? 미국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홍보를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는 원래 이런 경우가 있었고 아니 교육청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학생들 인volve. 예. 네. 어떻게 해서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됐는지 어, 미국에도 이걸 알려야겠다. 미국에 한인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취지나 한 학생이 설명해 줄래요? 일단은 오라고 해서 맞다 이건 아닐 테고. 그것도 크고 일단은 미국의 민주주의랑 5.18에 대한 약간 의의나 그런 게 되게 많이 근접해 있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학생이다 보니까 5.18을 이제 더 자세히 알고 또 역사 수행 평가로도 5.18 PPT 이런 거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반예들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고를 키워서 세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진짜 딱 우연치 않게 캘리포니아로 5.18 홍보 이 기간이 잡혔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 신청해서 미국 친구들한테도 광주 5.18 이게 있었다 하는 그걸 딱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캘리포니아가 세계에서 최초로 5.18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작년에. 저희는 굉장히 이것을 의의 깊게 생각을 하고 또 5.18 때 마지막 수배자였던 합수 윤한봉 선생님이 여기 네. LA에 LA 민족학교를 세웠잖아요. 이게 네. 사실 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민족학교 중요한 정보였네요. 내일 네. 방문하시지 않나요? 민족학교 오늘 오전에 오늘 갔다 오전에 왔습니다. 갔다 다녀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정보였네요. 이 5.18의 세계화를 시작한다면 그 시작점이 이 캘리포니아여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 좋은 생각이네요. 네. 딱 맞아지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한인회하고도 한인회도 방문을 하시나요? 한인회는 LA 한인회? 네, 이따가 오후에도 방문을 하고 또 네.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5.18 민주화 운동 덕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단임제로 물러나게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5.18은 1980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이 됐어요.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대로. 예, 또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대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진 빚, 부채 의식이 결국 1980년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19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크게 일어나서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개헌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5.18의 정신이 그리고 5.18이 그렇게 슬픈 비극으로 끝나게 된. 근데 그걸 슬픈 비극으로 끝나서만은 안 되고 이걸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 사람들의 항쟁 정신을. 이런 생각들이 결국 커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스컴 또 미디어의 역할 그게 또 크잖아요 보면은 매우 이 중요하죠. 5.18이 뭐 어떤 분에게는 이게 왜곡되어 있는 사실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 미디어의 역할이 얼만큼 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5.18을 바로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의 역할은 5.18의 진실을 바로잡고 알리는 것에 100%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당시에도 광주 MBC 건물이 불탔어요. 네. 광주 시민들이 MBC를 불태웠던 이유가
광주에서 일어난 이 끔찍했던 일을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그때 네, 또.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됐고 그러면서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그 이후에도 광주 사람들을 폭도, 빨갱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 오해가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겹쳐서 쌓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셨다고 하는데 그 택시인가요? 제목이? 네, 그죠? 택시 운전기사. 광주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로 이렇게 이름이 개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외국인 기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네, 그러한 외국인 그 외신 기자들에 의해서 사실 광주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보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으로 먼저 알려졌었어요. 근데 네. 그런 알려짐이 있었기에 나중에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아,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한국 안에서도 5.18에 대해서 의심하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런 아주 소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때로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왠지 지금 여기서 네. 지금 생기는 일하고 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제 뭐 군인 출신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때가 네. 이제 라스트로 더 맞아요. 이상 이제 네. 뭐 육사 출신 대통령은 이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이제 민주화가 많이 어떻게 보세요? 민주화가 됐다 정말로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 어떻게 보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꽤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꽤 많이 성장을 했지만 제도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도는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고 그 제도가 가진 이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민주주의가 진보할 수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민주주의도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저희 우리 잠시 학생, 돌아오겠습니다. 예. 또 이제 학생이 전환 말씀 이거 한 좀, 20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분을 또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학생. 네, 예. 저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어. 이제 픽업할 거야. 금방 가. 팁 달라고? 요새 무슨 투고도 팁 달라고 그러냐. 5불이면 되나? 얘 봐라. 더 달라는 거지? 얼마 더 달라는 거야? 1불? 2불? 그래 10불 준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뭐하지 하는 거야? 도대체 팁을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아니 음식값 계산 안 하셨습니다. 계산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계산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팁 안 주셔도 되는데. 수고 많으신데 팁은 그냥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 팀 문화는 좀 적응하고 계세요? 적응이 너무 안 돼요. 적응 안 제가 되실 것 가장 같아. 크게 느낀 네. 문화 차이가 팁. 계산할 때. 팁. 네. 얼마 주세요? 몇 퍼센트 주세요? 사실 저희는 그 단체
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팁을 여행사에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숙소에서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 네, 예. 팁을 두고 나오고 예. 또 이렇게 기념품을 살 때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돈을 플러스 꺼냈는데 텍스. 네 거기에 세금. 이제 또 네. 세금이 붙은 거. 한국은 이미 다 10% 예요, 정가에 들어가 10%.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10%. 게 조금 저에게는 가장 큰 문화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우리 그 새로운 학생 그 BTS 플래시몹 중에 7명 중에 한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 역할을 성함이 맡았어요? 어떻게- 누구, 네. 이름, 일단 이름부터. 성함 알려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BTS 중에 지민 역할을 맡은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전미경이라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씨. 네. 전미경. 대학생이시네요. 예. 아니요. 예? 조선대학교 안에 있는 부설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부설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생, 고등학교. 고등학생.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대학교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 아, 아니 아까 당신도 고등학생이 대학생이라고 네, 그랬잖아. 맞아요. 나도 헷갈렸어. 난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난 사실 초딩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옷 입는 스타일이 그 H.O.T. H.O.T. 전사의 후예 했었을 때 그거. 전사의 후예. 됐어 이거잖아. 전사의 후예. 요즘 이런 패션이 다시 돌아왔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힙하게 조거 팬츠나 카고 바지 여기 펑퍼짐하게 입고 힙합. 네, 완전 힙합하게 힙합스럽게 입는 게 유행입니다. 90년대가 돌아왔어요. 그런 것 같은데. 90년대가 돌아왔어요. 예. 제가 다시 딱 지금 나가면 뜨겠어. 아니 내가 내 딸하고 내 아들 옷 입고 다니는 꼴을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거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똥싼 바지에다가 뭐 크다란 티셔츠. 우리 딸은 아예 그냥 비키니를 입고 다니더라고 위에서는. I'm just Really? like, oh my god. 뭐라 안 그랬어? 뭐라 그래? 내가 꼰대처럼 그러고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왜요? 꼰대처럼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미국은 어떤 것 같아요?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한국하고 비교할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더 앞서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현실에서는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예, 네. 미국도 이렇게 선거 때 엎치락 뒤치락하고 여전히 소수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뭐 존재한다 이런 게 항상 선거 때마다 한국 뉴스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아직까지는 덜 열리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대한 모습들이 한국에 제대로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김 이사도 CNN 때문에. 동의를 할 거야. 그런가요? CNN 네. 보세요, 학생. CNN 굉장히 잘못된 영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신문 같아요. 가끔씩 학교에서 주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페이크 뉴스예요. CNN은 가짜 뉴스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너무 페이크 대놓고. 뉴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뉴스 접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이제 옛날 네. CNN이 옛날엔 잘 나갔죠. 뭐 예를 들면 걸프전 그리고 뭐 오지 심슨 재판 같은 경우에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잘못된 뉴스를 고의적으로 예를 들면 닉 샌드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를 대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죠.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처음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어떻게 처음 생각하세요? 왔구나. 일단 샌프란시스코를 받고 그리고 이제 LA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라디오 코리아 역사적인 라디오 코리아 스튜디오에 지금 방문을 하셔주셨는데 네. 해주셨는데 이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든 생각이 여기 제주도인가? 살짝 제주도 제주도. 살짝 느낌이 처음에 제주도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제주도를 한 번 더 온 맞아, 건가 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면 LA가? 샌프란시스코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타고 온 거예요? 네 버스 타고 계속 다녔는데요.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무 건물들도 이쁘고 되게 넓은 평야 그런 대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지를 진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저 이제 왠지 편하더라고요. 미국이 그 좀 굉장히 넓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보면 이제 네, 맞아요. 하늘도 깊고 이제 그 시야가 하늘이 한 거의 내가 볼 하늘이 때는 넓지. 네. 한 90% 시야의 90%를 이제 커버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이렇게 가면은 산도 왠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빠바박 꽉꽉 이렇게 껴 있는 것 같고 도로도 그렇고 도로 사이에 산도 가야 되고 또 도시에 가면은 건물이 높아가지고 또 그렇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좀 그 여유가 느끼는 것 같아. 좀 그렇게 안 느껴져요? 너무 열려 있다, 맞아. 넓다. 엄청 보면은 뻥 뚫려 있다. 네. 진짜 그냥 보면은 살짝 편안한 마음도 들고
그죠. 너무 한국 뭐 예를 들면 서울 공부도 광주도 덜 해도 그렇고. 돼요 여기는. 그것 좀 약간 한국보다. 약간 솔깃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여기 특히는 또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한인들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아니, 있어요. affirmative action 저기서 위헌했잖아. 근데 아, 말로만 위헌이지. 말로만 위헌이 되는지. 예, 그러니까 저 아시안들이 근데 이렇게 대학교 가기가 좀 더 힘들어요. 그래도 흑인들하고. 한국보다 편해요. 공부 덜 해도 돼. 그것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미국이 아무래도 한국처럼 주입식은 아니긴 하지. 예, 한국보다는. 예.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다양성이 느껴지고 이렇게 뭐 서점 가 보면은 아 이런 게 책으로 나와 있네 신기할 때가 좀 있어요. 예, 보면은. 근데 뭐 얘기를 해. 아니 아까 그 빨갱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빨갱이? 여기는 진짜 공산당이 존재해요. 여기서는 또 이제 여기 자유롭게. 공산주의자들도 예,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쉽게 자유롭게. 우리 게스트로 몇 번 초대했고 네네네. 아주 그냥 Hey, what's up 이러고. 네. 지난주에도 예. 아주 엘리트 대학교 나온 애들도 막 공산주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빨갱이라고 지목을 당하는 게 엄청 사회적으로 매장을 그렇죠. 시키거나 네 맞아요. 한국 굉장히 특히. 큰 공격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빨갱이로 지목을 당하면 발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빨갱이가 아닌지 내가 왜 공산주의자가 아닌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점에서는 훨씬 열린 사고를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굉장히 문제가 많고 굉장히 분열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은 뭐 저희가 그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바마 때부터 이렇게 분열이 더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진실이 가짜고 가짜가 진실인 게 미국 정치. 제가 볼 땐 미국 정치가 한국보다 훨씬 썩었어요. 그 말에 동의 좀 어느 정도 하나? 우리 어느 그만해야 동네?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grumpy old man이 No. 돼가지고. 아니 왜냐면 기왕 이렇게 오신 김에 네. 알려드리고 싶었어. 그런 알았어요. 왜냐면은 반대쪽 얘기를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는 CNN 아니면 뉴욕타임스 네. 보도를 그러니까 그 마치 성경인 양 그거를 맹신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뉴스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1956년 이후 민주당만 지지했어요. 그 공식 지지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언론사들이. 네네, 맞아요. 한국은 뭐 조중동이 이렇게 공식 지지를 못하지만 안 하지만 중립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리고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민주당 대선 후보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화당 쪽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잘못된 뉴스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좋아하세요? 저의 네, 바이든 조 바이든 잘 좋아하시죠? 물어봤어요. 조 바이든이 너무나 착한 대통령. 아, 그 할아버지 너무 귀엽다. 그런 거의 한국 뉴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 근데 보면 아니요. 근데 또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또 딱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도널드 이- 트럼프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이 아저씨. 네. 저의 여기서는 제 짜이나. 정치적 견해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기 네. 뭐야 또 저기 그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도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 것에 대해서 또 막 박수 친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었다고 저는 그래요? 왜냐면 역사 교사이고 아, 역사 저희가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사 가르치고 예. 민주화 운동사를 가르치는데 진정한 광복은 결국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그러한 시도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기득권이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에스타블리시먼트가 한국의 통일을. 그러니까 한국이 더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득권의 통제를 어느 정도 한국이 네. 양쪽 진영이 좀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네. 뭐 좌든 우든 미국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따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제 여기 에스타블리시먼트 파워가 워낙 막강해서 맞아요. 네. 왔다 갔다 거기를 아, 네, 너무 재밌어 이 대화. 학생은 이 아저 요즘 그 광주 학생들은 그 이 아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의견 좀 알고 싶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 저는 솔직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 다른 미국 대통령들을 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하냐면요. 네. 보통 막 짤같이 인스타 같은 데나 약간 이렇게 밈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트럼프가 어울린다. 나는 이렇게 밈처럼. 약간 아니 그래서 좀 요즘 이거 고등학생들 그런 거에 관심 없나요? 뭐 미국 대통령이 미국 누군지 정치에 뭐. 관심 없는 것 같아.
대부분이. 근데 대부분 한국 정치에 훨씬 더 좀 더 관심이 그렇죠. 있고 예. 베이비 요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베이비 요다가 아니야. 이거 그로구 베이비 요다 아니야? 그로구? 아 미안해 그로구. 그로구다. 원래 이름은. 죄송합니다. 봤어요? 베이비 요다 누군지는 알아요? 만달로리안 안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요즘 한국에 그러니까 영화를- 확실히 스타워즈가 인기가 없네. 태권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 어? 이것이 바로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근데- 그냥 노인들이고 아니 우리는 뭐냐면은 저기 한국에 오래 있다가 왔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이제 김이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접한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가 미친 사이코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2017년에 와가지고 너무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어떻게 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네.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저희들의 공통점은 이제 트럼프가 기득권을 향해서 유일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인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기소되면서도 지지율이 오른 이유가 이게 마지막 사실 트럼프 빼고는 지금 뭐- 학생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지금. 아니야. 근데 그렇지. 지금 근데 땀 지금 너무 근데 너무 근데 이상한 저게 거야 이 4년 아저씨가. 4년 전에 내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을 봤을 때 딱 6년 보는 전에. 거하고 똑같았어요. 진짜. 네. 저 아저씨 미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 네, 그쵸. 한국 정치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대 아, 네. 뭐 이재명 당대표. 네. 누가 좋으세요? 맞아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좀 딴딴딴. 불편한 질문들, 불편한 얘기들. 대답하기 싫죠. 저는 제가 제일 좋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가지 않았나요? 광주에 그 추모식에? 네, 그쵸? 온 적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아마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간 건 최초 아니었나 싶.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우파 진영에서 시작한 분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교사님은 지금 나오신 거에 후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맞다. 드리는 야, 게 맞아요. 드러내는 맞아요, 게 맞아요. 금지가 돼 있어요. 맞아요. 이런- 교사의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정치적 우리가 멋지다. 중립성을 맞아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무슨 얘기인지 있지만 알죠. 야.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는 네, 일란 좀,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란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일란 머스크가 일란 머스크 누군지 알죠? 알죠? 네. 그 스페이스 A, 스페이스X, 테슬라, 트위터 X. 네. 어떻게 뉴럴링크? 생각? 혹시 한국에서 관심 있나요? 사실 제가 공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학? 네, 제가 과학 과학. 과학을 진짜 스페이스. 저기랑 네, 가는데 스페이스랑 스페이스 아니면은 뭐 환경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후 변화? 네 기후변화 엄청 그 관심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바다에 네. 플라스틱 양이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래서 그걸로 보고서도 많이 써보고 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사람들이 기후 변화 얘기를 하는데 많은 기후 변화가 네, 이제 바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바다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할까? 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다에 이제 바다 쓰레기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플라스틱 섬 있죠. 예. 네, 플라스틱 섬, 봤습니다. 예. 쓰레기 섬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각 국에서 온 쓰레기들이 다 네, 모여가지고 그렇죠. 태평양 한 가운데 네.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고래들이 그걸 먹고 또 그렇죠. 네. 고래들도 먹고 새도 먹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국에선 이제 각국 자기들이 이제 버린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약간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은 만약 한국 글씨가 있는 쓰레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조금 부끄럽거든요. 저희가 이제 버린 쓰레기가 저기까지 갔다니까 좀 부끄럽고 그렇죠. 래서 다들 쉬쉬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그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는 근데 다들 쉬쉬 메인스트림도 별로 안 다루는 것 같아. 내 말이 그 김인사가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은 재활용 이거 맞아. 이거 우리도 쓰면 안 돼 사실 이거. 맞아. 이거 플라스틱. 재활용 안 돼. 예. 플라스틱은. 그래서 제가 약간 미국 와서 충격 먹은 게 한국은 대부분의 것들을 아파트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것들 다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버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도 그렇고 플라스틱 다 한꺼번에 버리더라고요.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 말이 그 분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바로 소각돼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안 좋거든요. 오케이. 아유 진짜 우리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 이제 다음에 플래시몹에서 우리가 기대할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있으신가? 아 일단은 저희 플래시몹이랑 K-팝 댄스 예. 그거를 보실 때
일단은 플래시몹 노래가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예요. 그 이제 두 번째라고 그랬죠. 처음에 BTS 노래 하다가. 아 맞아요. 예.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어찌 보면 상징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미얀마나 아니면 필리핀 그쪽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저희는 이 노래랑 첫 부분에 이제 아리랑을 좀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진도 아리랑 무슨 아리랑 혹시? 그건 저도 잘 아니 아리랑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 영어 가사도 있네요. 이렇게 넣었는데. 네, 알고 그거는 계시나요? 이제 예. 외국 다른 분들께 예. 홍보하기 그래서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자료 건가요? 부르지는 않아요. 아, 부르진 부르지는 않고. 않는데 이 노래가 이런 의미를 가진 노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 자료에 있는 영어 가사입니다. 백기환 작사? 네. 이 Dear Comrades라고 써 있네요. 예, 가물한. 그러네. 예. 이 백기환이 그 백기환 시인.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 처음 오셨는데 예, 좀 좋은데도 이렇게 많이 구경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신 김에. 드셔본 것 중에서 네. 인앤아웃 드셔봤어요? 아 저희 그 마지막 날에 먹기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래요? 네. 마지막 Save the best, 그런 거 best 마지막 for 날에 정하면은 못 먹을 때도 많은데 두 번 먹어야지. 예. 그래야니까요. 여기 그리고 쉐이크쉑 버거도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Five Guys. 그래서 Five Guys도 그걸 이렇게 맛있고. 한 번씩은 다 먹고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쉑쉑버거는 한국에도 있어서 어디요? 아 쉑쉑이 한국에도 네, 있구나. 한국에 있어서 인앤아웃도 네, 한국에 이촌 사람. 네. 맞아 있어. 한국에 있네. 네. 아니 근데 한국 몰랐어. 버거하고 여기 버거랑 맛이 다르지 않나요? 좀? 소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미국 소하고 한국 저희가 한국 비교요? 먹어보고 나서 비교하겠습니다. 네. 네. 인앤아웃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가끔씩 이렇게 뭐 팝업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팝업 스토어처럼 열렸다가 아주 짧은 기간만 하고 바로 예. 닫더라고요. 그리고 LA 그 북창동 순두부라고 네. 꽤 인기 많아요. 그 한국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북창동 순두부? 네 맞아요. 들어가 있어. 한국에도 아, 저희가 있어요? 수출했습니다. 곧 먹을 예. 예정입니다. 그 짝퉁 같아. 나도 몇 번 봤거든. 아니 짝퉁 아니 진짜야. 진짜? 여기서 간 거 맞아. 근데 다 가짜래 보면은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런 것까지 가짜라. LA 타코. 타코는 저희 일정상 없어요. 근데 그리고 멕시칸 예, 이게 음식이 타코벨하고 많다고 달라요. 그리고 여기 많다고 핑크 들었어요. 핫도그도 굉장히 핑크 유명해요. 핫도그. 핫도그 할리우드. 맞아요. 그렇죠. 핑크 핫도그 정말 맛있어요. 거기도. 예. 그리고 도리토스도 한국 거하고 달라요. 도리토스 먹어봤는데 뭐 킹스 타코? 킹타코. 킹타코. 그냥 킹타코는 좀 같고 좀 갔어? 그냥 길거리에서 이제 멕시칸 애들 쓱 하면서 하는데 거기 들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맛있을 거예요. 스트리트 푸드. 한국에서 왜 떡볶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고기 타코. 여기 엽떡도 예. 맛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기 이 친구 식당에도 가고. 네, 잉글보드에 오시면 저희 식당 앞에서 플래시몹 해도 돼요. 오, 네, 네. 진짜로 거기 식당에 예. 있어요. 예. 농담 아닌데. 흑인 정치인이 많이 가는 네. 그런. 맥심 맥심 워터스 아시죠? 맥심 워터스. 저랑 Yo, what's up, Maxine? 이러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중에 가장 이게 좀 이상하신 분이 여기 자주 가요. 아, 저는 Right? 그렇게 You agree, 앞에서 right?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냥 아이 맥신 이렇게 하죠. 맥심 워터스 말고 또 거의 시장도 많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시장도 오시고 예. 네, 네, 우파 정치인도 가끔 와요. 우파 정치인도 가요 거기? 예, 예. 몰래 예. 오더라고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여기 민주당 성향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나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같이 파란색 주 상하원, 주지사, 부지사 전부 다 민주당이고 검찰총장 뭐 공화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주예요. 3분의 2 이상. 예. 미국 정치도 좀 이렇게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을 다 받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맞아요. 그렇고 정말 네.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또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 대통령 선거하고 제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승자 독식주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네. 일렉토럴 컬리지 해가지고 데이원, 네. 데이원제로 그래서- 하는 게 그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보세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또 저희는 한국적 사고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서 아 이게 정말로 민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 때도 그러니까 있어요. 인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네, 그 네.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 네.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네. 많이들 생각해요, 한국에서 보시면.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은 그러면은 대선 캠페인 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요렇게 4개 주만 거의 다닐 거예요. 이런 그 플라이오버 스테이트 같은 그 인구가 적은 주는 아예 완전히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방제가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그 그 electoral 데이 원 college. 일렉트로 칼리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그들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연방 상원의원도 각 2명씩 다 이렇게 있고 인구별로 이렇게 그 연방 하원은 구성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왜 당연히 더 최다 득표 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돼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계속 민주당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좋지 민주당 않나 아니죠? 싶어요. 그럼 약간 한국 쪽에 아무래도 민주당 쪽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니요. 저희 교사는 정치적 교사는 중립을 정치적 그게 없습니다. 네, 표현할 수 알아요, 예. 없습니다. 학생들은 아니, 없습니다. 이 친구가 괜히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나도 그냥 계속. 아니 한 난 거야. 느낌이 그냥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 있으면서 이제 14일 동안 네. 14일까지 있을 건데 여기서 꼭 이루고 싶은 일. 일단은 저희 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5.18 세계화. 달리기. 예. 그거를 최대한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심으로 그냥 일단 유니버셜 가서 이제 이쁜 사진 건지고 해리포터 타고. 네. 그거 들어가시나요? 이제 그 입장권 내고 이제 함께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입장하시는 거죠? 네, 네. 입장해요. 거기 투어를 그 트램 투어를 꼭 타야 돼요. 트램 저요? 트램 투어. 거기서 막 조스 네. 나오고. 아, 그렇구나. 저기 그리고 비 오고 막 그렇지. 비 오고. 근데 비 오는 건 취소가 됐고 내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근데 거기 뭐 패스트 분노의 질주 그리고 네. 킹콩 3D 막 이런 것들 타고 그리고 거기에 트랜스포머스 그 놀이기구 타는 게 있어요. 네. 그 다 3D. 그것도 3D지. 거기 그래서 유출라기 나는 공원도 있고. 아,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좀 멀미해.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맞아, 가가지고 그런 해리포터 한번 타고 완전히 가는 줄 알았어. 이게 진짜 늙으면 너무, 이렇게 돼요.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그거 타고 많이들 힘들어하던데. 나는 멀쩡하거든. 아, 진짜? 그리고 애니멀 액터스 스테이지하고 네네. 그리고 또 워터월드 그 스턴트 쇼. 그거 꼭 봐야 되는 거야. 이거 거의 필수예요, 필수. 네.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멀미나 때문에. 아니 트랜스포머는 괜찮은데 그 해리포터가 굉장히 이게 좀 심하게 움직이더라고. 해리포터. 네, 재밌지. 해리포터. 날라다녀 이렇게. 아니 해리포터는 이거 끝나고 이렇게 좀 누워 계신 분이 좀 계세요.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매직 스틱. 매직 원드. 매직 원드. 매직 원드 있잖아. 그게 아니 이게 매직 스틱은 좀 성적인 발언 같은데. 왜 그래? 매직 원드가 있는데 이거 거기서 네. 이제 거기 앞에 있는 어? 장소에 가서 성적인 발언 아니야? 그 마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패턴을 돌려야 돼. 그래서 그걸 올바르게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이게 수리수리 마술이게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뭐가 막 움직이고 그래요. 오. 그런 거를 꼭 해야 돼요. 알고 있죠? 저희 듣긴 들었어요. 저. 오케이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교사님도 이거 매직 완드 꼭 사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마비오사 이러면서 즐겨보겠습니다. 마술을 해야 돼요. 오케이? 네, 네. 약속. 약속. 재밌게 놀다 가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리고 그 뜻깊은 이런 메시지를 꼭 전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LA 폭동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나름 공부 좀 공부하세요. LA 폭동도.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네. 맞아요. 그 한인들이 탄압받은 그런 맞아요.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LA 폭동은 한국에서도 엄청 크게 보도가 그렇죠. 되었고 일주일 내내 보도했던 걸로 기억해요. 최근에도 뭐 그런 걸 다루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앞으로 네. 이제 그 이런 이야기 많이 전달되길 바라며 또한 그 여기 LA에 계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꼭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오시겠네요. 그러면 내년? 이제 연례 행사가 내년에 5월에 오시겠죠? 연례 행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5.18을 세계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5.18에 대해서 더 모르는 생소한 국가를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더 여기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고 난 다음 성과를 논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결정되시면은 우리 연락 주셔가지고 꼭 알려주시고요. 음. 네, 다시 한번 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학생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래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